저의 첫 직장은 한국 세스 소프트웨어라고요. 그 분석 툴이며 통계 패키지. 그래서 분석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KTNG 이런 쪽의 고객사, 예전에 이제 하이텔 같은 쪽에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주로 분석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삼성카드에 입사를 해서 CRM 팀을 맨 처음에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 총괄을 한 4, 5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긴 곳이 한국 IBM입니다. 그래서 이제 IBM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CRM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왓슨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인공지능 쪽 컨설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KPMG에서 연락을 주셔서 AI 리드 파트너로 이제 KPMG로 옮겨서 인공지능 컨설팅을 계속 하고 인공지능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인공지능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금융권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석들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 첫걸음을 이미 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걸 하셨다. 단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좀 더 진일보된 사상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습이라는 게 된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이런 일은 자동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드렸죠. 그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뇌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뇌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 무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귀도 만들어야 되고, 얼굴 전체에 이제 코나 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 손발을 움직이게 하려면 뼈대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핏줄을 통해서 이제 피도 통하게 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그걸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다 개발 사업이거든요. 인공지능은 필수 불가결하게 개발 사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도입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효과가 정말로 있구나 라는 걸 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자. 제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하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일 어려우신 거가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걸 문제라고 하세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목표 시장이 있었고 그 목표 시장으로 갔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이 로드맵을 차례대로 진행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룬 성과고요. 두 번째 성과는 이제 제가 3년 동안은 회사를 3배씩 성장을 한번 시켜보겠다. 22년도에는 27억에 살짝 못 미친 26.4억을 했습니다. 3배씩은 성장을 시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팀을 3년 내에 셋업해서 안정화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딜레이는 됐지만 저희 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이 섰습니다. 일단 그런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기술력이 정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 갖춰졌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목표의 시장에 진출할 능력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화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수익화될 이후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도 기존 다른 스타트업들처럼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 CTO님께서 직접 원천 기술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 기반으로 했으니 기술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오래 일을 했고 금융권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력이나 서비스 딜리버리 하는 부분, 목표 시장을 지금도 웬만한 C레벨 분들은 제가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고, 이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시장만 확대하면 수익이 더 커지는,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성도 있고, 요것들이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는 클로징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50억 규모를 추가적으로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금융사 쪽에 들어가서 SI 형태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파스 형태로 해서 제공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파스 형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현재는 파스 형태에서 사스 형태로 전환하는 단계고요. 올해가 아마 사스 형태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근래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는 챗GPT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온프라미스 형태로 LLM도 만드셔야 되고 생성형 AI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근데 저희는 비전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거나 각 문서나 음성이나 텍스트로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트레이라고 하는 통합 자연화 처리 엔진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비전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거나 혹은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게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에요. 지금은 상품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빨리 학습을 해서 생성형으로 그 상품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면 답변하는 요거를 지금 또 성공적으로 끝낸 상태입니다. 이걸 디지털 해피콜 서비스는 어차피 지금 AICC로 가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오퍼링을 만든 거고요. 저희는 AICC 서비스인 순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순위인데 순위가 SOONI거든요. 무엇인지 질문해드리면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AICC 서비스인데 그 AICC 서비스에 대한 기술 자신감, 그 다음 시장에 내놨을 때 그것들이 얼마만큼 확산될 수 있을 거냐를 봤을 때는 저희는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CC 프로젝트를 근래에 금융권에서 많이 하세요. 초기 도입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드웨어 도입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클라우드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파스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파스 형태와 사스 형태를 혼합해서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경쟁사가 사실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가 하는 방식이 달라요. 개인정보를 가명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호화를 해버리죠. 뭐 개인정보 영역만 딱 집어서 가명화하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이름만 마스킹 처리가 되면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보다는 당연히 가명화가 훨씬 진일보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를 했다가 그걸 푸는 복화 과정을 거치라고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챗GPT에서 열광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컨버세이셔널 AI가 되기 때문에 그 열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은행은 AI 상담원을 만들고 싶은 AI 형원,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는 AI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카드사 쪽에서는 AI 카드 모집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원천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닌 저희는 요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기술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기술 부심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를 더 입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이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산업권에 직접 진출을 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영업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있어야 돼서 그렇게 산업군을 넓히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스타트업과 그런 대형사들의 협력을 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쪽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산업에 진출을 하시겠죠. 저희는 그런 기술 전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에코시스템 하는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와 음성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보를 추출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기사화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제일 잘하고 그 중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그 얘기가 된 일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제일 잘하고요. 그 분류했을 때 그러면 그 주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뭐였니? 이걸 저희가 잘 알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치킨을 주문하면 어느 메뉴를 주문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주문했는지, 사이드 메뉴는 뭘 주문했는지, 결제 수단을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화를 하면서 컨버세이션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잖아요. 그거에서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 수량, 사이드 메뉴, 결제 수단 요것들은 다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들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술이 퀀텀이 제일 잘하는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앞서 쭉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들어봐도 뭐 매출적으로나 아니면 회사 이제 스케일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 아닐까 싶은데 올해 대표님께서 이 퀀텀 AI 멤버분들과 좀 이뤄내고 싶은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한마디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올해 저희 뭐 최대 목표는 당연히 매출이죠. 그래서 세 자릿수 이상의 매출, 100억 단위 이상의 매출로 퀀텀 점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파스에서 사스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스 서비스를 완성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금융권에서 퀀텀 AI 하면 정말 비전형 데이터 처리하는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보 처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처리해드리면 그 정보 처리한 걸 가지고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기술 전문 기업을 남는 것이 중장기적인